이번 시간에는 종목 리마인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이죠. 포스코홀딩스 공매도 환매로 인해서 상승 추세 나올 것이다. 네, 김동엽 대표가 이야기하셨고요. 또 11월 21일 2차 전지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알보말 주가의 그 하방 경직, 그러니까 하방에 안정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러한 투자의 관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 나온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보시죠. 11월 16일 날 주가가 46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7만 2,500원, 지난주 금요일 종가죠. 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되는 거 아니냐, 기관 쪽은. 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뭐 큰 움직임은 없고, 지금 30분봉 보시면은 일단 49만 4천 원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평선들이 밀집해 나가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추세로 보면은 5일선이 지금 21선과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안 좋죠. 하지만 요 밑에 121선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약간의 조정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전고점 52만 7천 원, 그리고 지금 61선을 타고 61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 이걸 박스권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횡보 정도로 봐야 되겠죠? 40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수급과 관련해서 강한 어떤 흐름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76만 4천 원 고점을 찍고 지금 4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47만 원, 지금 반등한 모습이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어쨌건 5일선이 약간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느낌입니다. 자, 실적 한번 보시죠. 2022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84조 7,500억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이 4조 8,50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은 78조 7,682억, 그 다음에 예상 영업이익은 4조 3,800억. 전년 대비해서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의 그 제품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는 철강에서 70조의 매출이 발생이 됐고요. 23년도에는 64조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년 역시 65조 759억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철강과 관련해서는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65조 6,180억의 매출이 22년도에 발생이 됐고 2023년도에는 58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0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사업도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미래 소재입니다. 3조 3,880억 작년도 매출이죠. 그리고 올해는 4조 9,69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내년도에는 6조 6,520억의 매출, 그러니까 좀 급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그 수소, 리튬, 니켈 이쪽과 관련된 소재 사업이다. 이쪽의 성장성을 믿고 우리는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영업이익도 한번 보시면은 2023년도에는 3조 2,37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23년도에는 3조 1,300억의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그 다음 내년도에는 4조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친환경 미래 소재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1,350억의 그 영업이익이 났고요. 올해 330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다시 3,4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일단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10월 27일 날 내보낸 그 리포트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다. 매출액이 19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그 다음에 이 실적과 관련한 특이사항으로 철강은 중국을 제외한 해외 법인들이 수요 부진으로 모두 수익성이 악화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 인프라 및 친환경 미래 소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익 감소가 트레이딩 부분에서 발생했는데요. 이유는 철강 가격 하락 그리고 판매량의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신소재 사업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또 하나의 이슈고요. 자, 그다음 광석형 자원은 캐시코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포디뮴, 정광 가격이 리튬 가격에 동행한다. 그리고 염호용 자원은 생산 원가가 제품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톤당 2만 달러 중후반대의 리튬 가격에서도 그 리튬 사업 에비타 마진율 가이던스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 리튬 가격 수준에서는 일부 생산업체들이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낮다. 요것을 또 이슈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 관련한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내온 그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목표 주가를 일단 73만 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이 목표 주가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단지 이 목표 주가를 산정한 기준, 이것이 포스코 홀딩스의 우리가 가치를 객관적으로 좀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 가치를 보면 철강에서 포스코 및 철강 자회사를 100% 가지고 있고 이게 7조 8천억의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리튬 사업과 관련해서 포스코 필바라 82%의 지분 가지고 있고 이것이 7,47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1조 2,67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니켈 사업과 관련해서도 포스코 및 기타 합작사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6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포스코 HY 클린메탈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건 역시 1,0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영업가치, 즉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 요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 지분 59.8%를 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70.7%, 포스코 DX 65.4%, 포스코 엠텍 48.9%, 포스코 스틸리온 56.9%, 포스코 건설 52.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가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3조, 10조, 7조, 1조 3천억, 6조 6,300억 이러한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월 24일 기준의 시가총액입니다. 이것을 지분율 적용해서 50%를 할인하는 거죠. 이 시가총액을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50% 할인한 금액을 적용해서 지금의 목표 주가 73만 원 한 주당 이렇게 그 기준을 세웠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 전체 토탈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피어그룹 주가도 한번 보시죠. 현대제철 보시면은 11월 13일 날 주가가 33,750원이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5,550원. 한 2,000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CC 스틸 보시면 11월 13일 53,800원 주가와 지난주 금요일 주가 55,900원 차이를 보면은 한 2,000원 정도 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쪽 관련한 주가 흐름은 아직은 큰 변동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죠. 2024년 매출액은 77조 7천억, 영업이익은 4조 7천억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8% 예상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얘기했고요.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023년 하반기에 부진한 그 수준이 지속되지만 수급이 개선되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완만하지만 실적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표했고요.
그다음 11월 16일 발표한 그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좀 더 판매량은 증가하겠지만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이 축소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러한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포스코홀딩스의 키팩터인 자회사들의 주가,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사업 관련 기대감이 최근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는 하지만 목표 주가는 자회사 및 리튬 사업 가치 조정분을 반영해서 62만 원으로 하향한다. 기존에는 68만 원이었는데 6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자, 계속된 포스코홀딩스 관련 이슈 보시죠. 캐나다 엘버타주 투자청과 유전연수에서 리튬 확보하는 사업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죠. 엘버타주는 캐나다의 석유, 셰일가스 산업을 주도하는 지역이고 세계 최대 수준의 유전염수 리튬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다. 11월 8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소재 개발, 신소재와 관련해서 리튬 확보, 이거와 관련한 포스코홀딩스의 공격적 확장 가능성,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좋죠. 바닥 찍은 철강주 해서 현대제철은 PBR 0.25배, 동국제강 PER 2배 언급하면서 포스코홀딩스도 PBR 0.73배라고 하면서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업황을 보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선물 시장은 5주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감산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단지 그 신소재, 리튬, 2차 전지 소재 이쪽만이 아니라 철강과 관련해서도 포스코홀딩스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슈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조강 생산량은 계속 감산을 하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 4% 줄이면서 연중 최저치에 이르렀다. 이후로는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철강 수요 증가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부도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어떤 생각만큼 기대만큼 확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물론 부정적인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성장하는 어떤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신사업 소재 이쪽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 사업 역량,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의 주가는 뭔가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이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생각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공매도 세력도 결국은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공매도를 치기가 일단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트리거가, 호재가 나오는 순간 반등하면서 결국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도 그런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 다음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 역시 11월 9일 날 46만 7,500원의 주가였는데 지금 51만 4천원이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략적으로 10% 이상 오른 주가의 흐름이고요. 외국인은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 PER로는 21배, 비싸다고 봐야 될까요? 자, 공매도 비중 보시면은 거의 들어오는 거 없고요. LG화학 차트 한번 보시죠. 30분봉 보시면 꾸준히 45만 원에서 53만 7천 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일단 이 61선 위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61선 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음봉은 나왔지만 주봉으로 보시면 85만 7천 원,
최고가 찍은 상태에서 지금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대형주로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일단 121선 근처까지 내려와서 이 121선을 바탕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보시죠. 2022년 51조 8,649억의 매출이 발생이 됐고요. 올해 예상은 57조 5,116억. 10% 이상의 성장이 더 있는 거죠. 영업이익도 2조 9,987억에서 올해는 2조 8,544억. 영업이익은 조금 주는 모습입니다. 어쨌건 성장하고 있다, 매출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실적 한번 보시죠. 2022년 기초소재에서 21조 7,240억의 매출이 올랐고 올해 19조 3,220억. 내년도 다시 20조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기초소재와 관련해서는 그 작년을 뛰어넘는 그런 성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지와 관련해서 작년에 25조 5,999억, 올해 34조 8,390억 급등했죠, 성장이. 내년도에는 41조 6,890억으로 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과 관련해서 아주 성장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첨단 소재 8조 510억, 그 다음에 올해도 8조, 내년도에는 9조 2,860억 정도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생명과학 분야도 지금 9,090억, 1조 1,870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조 3,200억의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초소재 쪽과 관련해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전지 부분에서 급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생명과학도 역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전지, 그렇죠? 전지와 관련된 사업 분야, 그 다음에 첨단 소재와 관련해서 특히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어그룹 주가 추이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11월 10일 27만 7천 원의 주가에서 24일 30만 3,500원, 한 10% 이상 올랐죠. 롯데케미칼 역시 14만 4,100원에서 15만 4,600원 지난 금요일 날로 종가가 나왔습니다. 역시 10,000원 정도 상승한 모습. 그러면 한 5, 6% 되나요? 자, 그 다음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예상보다 선방한 양극재 수익성 LG화학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024년 상반기 화학 시황 반등했을 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회사 LG엔솔의 양극재 비중이 50%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메탈 가격 약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핵심 리포트 내용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도 11월 21일 날 4분기까지는 수익성이 좀 부진하겠지만 24년부터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23년 3분기 영업이익이 8,604억 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7,635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화학과 첨단 소재에서 둔화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미 수요와 실적 둔화를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4분기 이후로는 분기 실적이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해놨습니다. 또 다른 LG화학과 관련된 이슈 한번 보시죠. 11월 26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LG화학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해서 LG화학이 국내외에서 녹색 프리미엄제, 전력 직접 구매, PPA 등을 통해서 340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했다라는 뉴스고요. 그 다음 양극재 기술 한계 보이고 있는 것의 해결사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도 LG화학이 이슈를 가지고 있죠. 퓨어 실리콘, 100% 실리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또 만약에 성공한다면 LG화학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일단 올해 시장이 10조 6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28조 1,8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이 가운데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는 매년 34%가량 성장해서 7조 2천억 규모의 시장이 될 전망이다.
이것은 전체 음극재 시장의 25%에 달하는 아주 큰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음극재와 관련해서 흑연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 많이 아시죠? 근데 이게 전부 중국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뭐 95%, 97%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 공급망의 이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 그리고 특히나 이 LG화학의 퓨어 실리콘 개발이 만약 성공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그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이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원자재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리튬 가격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이 가격 뭐 동행은 거의 비슷하게 동행을 하죠. 일단 지금 시점 2023년도에서 6월까지는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가다가 다시 둔화가 되고 있는 그리고 약간 다시 내려가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은 언제 반등할 것이냐? 근데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일단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면은 2028년까지 하향 안정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격이 요 정도니까 네, 조금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네,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 반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 리튬의 그 수요처별, 수요 전망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일단 이 짙은 색이 EV 쪽, 그 다음에 ESS, 기타 배터리, 기타 산업용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시점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더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 2025년도에도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튬의 수요는 계속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 중국산이 유럽 시장도 그렇고 가격 인하를 통한 그 시장 점유율 확대 이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이 중국산 배터리의 그 가격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향을 보면서 지금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그 경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감안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3원계 각형과 관련해서 중국 배터리 가격 추이입니다. 중국 배터리가 5월 달에는 0.75, 6월 달에 0.74, 0.73, 0.65, 0.58, 10월 달에 0.5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2%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 인하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LFP 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에 0.67에서 0.65, 0.59, 0.53, 0.52 이렇게 계속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는 거. 3원계 파우치도 0.79가 5월 평균 가격이었는데 쭉 떨어지면서 지금 0.61까지 떨어졌다는 거. 10월 달에. 각형 파우치도 0.65에서 지금 0.5까지 빠졌습니다. 네,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그 중국에서는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공급 과잉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부도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생존 전략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이제 해외 시장 개척. 그래서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CATL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많이 지금 따라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이 중국산 저가, 중국의 보조금 제기를 하면서 이슈화하고 있죠. 그래서 진출하지 못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그 IRA법과 관련된 우리 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의 그 수혜 상황이 얼마나 큰 모멘텀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가 조금 불안한 뉴스가 있죠. 트럼프가 이게 지금 11월 24일 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은 IRA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겠다. 뭐 친환경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2차 전지 포함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72조 원의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이 정책, 보조금 정책이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하면 이제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만 근데 또 이것은 그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양
의회 그 정파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기업들도 그렇지만 72조 상당히 큰 돈이죠.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사전에 한 약속이 달라졌을 경우 우리를 포함한 다른 해외 기업들도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지 않느냐.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약속을 해놓고서는 지키지 않으면 뭐 사기니까 네 어떤 뭐 배상 소송을 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그 이슈 아젠다 아니냐. 네, 실행할 수 없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건 미국 시장이 가장 크게 전기차와 관련해서 올해 네, 성장한 시장이고 앞으로도 빠르게 크게 성장할 시장이라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IRA법을 통해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얻지 않겠느냐. 여기에 저도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들고 있습니다만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도 그렇게 사실 좀 불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고 신성장과 관련된 그 사업부들 여기에서의 그 성장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정고점 근처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 이것이 아직은 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김민수 대표도 그렇고 김동엽 대표도 그렇고 2차 전지 재고가 감소되면서 봐야 되는 종목으로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를 언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주주로서 LG화학이 좀 분발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의 종목 리마인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